550대, 무장한 병력 480여 명, 그리고 특전사 병력 1,400명을 투입하여 그 촛불혁명의 시민들을 모두 진압하려고 했던 것이 어제 문건으로 폭로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3월 최초로 폭로한 박근혜 탄핵 촛불시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7월 5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전시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공개하였다. 촛불 시민을 종북 세력이라 명명한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병력을 투입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주도 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다. 2017년 3월 우리는 광장에서 총과 탱크를 마주할 뻔했다. 군인권센터는 분석을 통해 문건의 성격을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으로 규정하였고 관련자는 모두 형법 제90조의 내란 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비상계엄이 목표였고 문건은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경비계엄을 하고 그 다음은 비상계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 사법을 마비시키고 군이 관장하는 비상계엄을 단번에 선포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위수령과 경비계엄을 징검다리 삼겠다는 말이다. 이들의 목표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토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작성한 문건과 비교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폭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와 내용을 비교할 때 기무사 문건은 법무관리관실 문건이 지적한 위수령, 계엄령 발동에 따르는 한계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관리관실 문건을 요약하면 병력 출동 승인권자는 명백히 합참의장이라는 법리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무사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 승인으로 손조치하고 장관 합참의장은 후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관리관실 문건은 사후 불법 책임 논란의 여지를 명시하였는데 기무사는 위수령 계엄령은 현행법으로 군의 불법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력 출동 시 지자체장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법무관리실의 해석에 반하여 기무사는 위수령 시 지자체장 요청이 없으면 법령에 따라 군 주요 시설, 특히 청와대 등 방어하는 시설을 외곽 경비선을 확대하여 사실상 병력 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무관리관실은 위수령이 위헌 시비가 있다라는 문건을 작성한 반면 기무사는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 제정하여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후 위수령 일정 기간 2개월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 2개월 안에 이 촛불 전국을 모두 정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병력 투입 논의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마련한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장기간에 걸쳐 탄핵 기각에 대비한 병력 동원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논리와 행동 계획까지 수립하였다. 지휘계통을 무시한 비정상적 계엄령 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TF 위원인 소광원 소장입니다. 당시 기무사 1처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 언론사가 새벽에 발표했듯이 이분은 세월호 사찰과 관련된 TF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입니다. 문건의 작성처는 기무사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의 근거 논리와 절차를 기획하고 계엄사령부의 직제를 편성하였으며 작전에 해당하는 병력 동원, 배치 계획을 세운 데다가 실행 준비까지 맡고 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군내 비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는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육군참모총장이 병력 출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제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군 지휘계통상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군대 이동은 합참의장의 권한이며 국군조직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 계엄군 배치를 위해 부대를 이동하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의 명령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문건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꼼수를 제시한다. 원래 1990년 국군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군령권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속했다. 그런데 위수령에는 개정사항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아 군령권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기속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의 미비를 이용하여 병력 출동 시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르고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사후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건은 계엄사령관과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했다.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 대비에 전념해야 하고 합참차장은 해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궁색한 이유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호 12호에 따르면 계엄은 육군본부가 아닌 합참의 임무다. 계엄사는 합참의장이 맡고 북한 도발 대비는 합참의장의 지휘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수명하는 것이 정상인데 권한도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 마음대로 전방 병력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놓고는 휘하에 병력도 없는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라니 황당무계한 일이다.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꼼수까지 동원하며 합참을 배제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 선포가 아닌 친위 구테타이기 때문이다. 당시 합동참모본부장은 비육사 출신인 이순진 대장이었고 참고로 계획 수립과 병력 동원에 관여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육사 출신이다. 구테타의 취지에 동의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로 계엄령을 준비하다 보니 해군, 공군, 해병대는 물론 육군 내에서도 비육사 출신은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우리는 국가 법령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을 일러 구테타라고 부른다. 구체적인 국가 장악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건은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수령을 선포하여도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우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2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를 장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2개월로 상정한 것이다.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때부터는 이러한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 병력이 진조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이 구체적이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문건은 탄핵 기각 이후 진보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주동자 등의 계엄사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사법 처리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하였다. 이 계획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을 접수할 계획도 세웠다. 계엄사령부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정부 부처에 몇 명의 군인을 파견할 것인지, 언론 검열 업무에 몇 명을 배치할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군은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이다. 폭동 진압과 질서 회복을 위한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 철두철미한 작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건은 계엄군으로 동원할 부대와 병력의 규모, 동원한 부대들의 배치까지 모두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동원 대상 부대는 모두 육군이며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에다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하였다.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강조와 흡사하다. 707 특수임무대대에게는 중요시설 탈환 작전을 맡겨 대기시켜놨다. 전쟁 계획을 방불케 한다. 707 특수임무대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방일인 간사가 추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지휘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도 곳곳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부대의 위치도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하나같이 전방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곳들이다.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 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 시민학살과 국가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며 무엇이겠는가. 군인권센터는 내란 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육사 28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육사 31기,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육사 38기,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구참모총장, 육사 36기, 병력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 현 육군참모차장, 육사 40기,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 육사 41기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 체포하여 구속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로 강제 수사가 필수적이다. 쿠데타 계획을 수립한 소강원 참모장은 기무사 개혁 TF에서도 배제해야 한다. 이번 일을 통해 기무사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재차 입증되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치 개입, 여론 조작, 댓글 조작 관여 등 기무사가 저지른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음지에서 국가 전복 계획을 세우던 것까지 밝혀졌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불법 정보 수집, 민간인 사찰이 드러난 마당에 계엄령에 대비한 야당 정치인과 시민사회에 대한 예비 검거 명단을 마련하지 않았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제 기무사 적폐청산은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이다. 내란 음모로 국헌문란을 획책한 중대범죄 앞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한다. 관련자를 일망타진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5.16과 12.12 망령, 5.18 강조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음모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7월 6일 금요일 오늘 저녁 7시 강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 세계사의 유례 없이 평화적으로 부정한 권력을 이끌어낸 촛불 시민과 시민사회에 다시 한번 촛불을 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촛불혁명을 군합발로 짓밟고자 했던 이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